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땠어? 저는 그 크림슨의 미궁이라지 아세요? 난 잘 모르겠다. 기시스케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그거는 좀 아예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주체자 게임 주체자가 모르고 그 사람들 다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들 깨어나 보니까 어느 외딴 지역이 있어요. 배틀로얄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큐브 같은 배틀로얄. 그런.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영화 많아. 네. 우리나라 10억도 그렇고 네. 비슷하지 약간. 민기 형이 영화를 희한한 거 많이 봤어. 난 10억이 뭔지도 그런 몰라. 영화 많아.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자연 묘사를 되게 잘했어요. 거기는 약간 오스트레일리아 배경 쪽인데 이거는 보니까 태평양의 어느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약간 이 실제한 섬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배경이 아 배경이. 예, 작품에서 보니까 그 지브롤터 어디 해역 이쯤이라고. 예. 지브롤. 저도 얘네들 얘네 말한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인데 되게 근데, 약간 자연모사 같은 거 되게 스펙타클 있게 잘 봤고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이었던 게 아까도 얘네한테 잠깐 말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짐승이 나오고 그 과정이 이렇게 길게 말했는지 그런 거에 약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약간 바다에서 나가는 짐승, 뭐 하늘에서 오는 짐승 뭐 이게 여러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거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개 제시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게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가지고 누구 뜯고 해서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발견돼가지고 자기 그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쓸데없는 약간 과정을 너무 삽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일리가 좀 있지.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전에 이 책을 읽었어 한번 읽고 봤었는데 다솜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보고 나면은 그 절망 있잖아.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절망. 여기 서른도 그렇잖아. 서른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얘기잖아. 뭐 인간의 어떤 사회의 축소판으로 그러는 게 이야기다 딱 하는데 나는 원래 신학을 하니까 그런 거 인간론 이런 걸 배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는 아니지만 알고 있었는데 보면서 더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근데 노벨상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 선정된 것도 되게 어떻게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토론하다 이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되게 많아요. 근데 이따가 그건 얘기할게요. 네. 나는 그냥 써온 거 일단 얘기할게요. 뭐 급하게 썼어 나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쓰는 사람들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고. 너무 근데 다 하면 힘드니까 6명이라.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한번 읽었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번에 찾아보니까는 미նում 사건 말고 다른 데 거 있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랬잖아. 아마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을 건데 번역이 이게 좀 별로 안 좋대요 지금 이 미눔사 번역이. 말이 되게 좀 딱딱한 게 있어. 바위 깨서 말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말이 그 쌍둥이가 얘기할 때 뭐뭐 했다 이런 영어 직역투 있잖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 달 데미안 할 때는 미눔사 말고 그러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해서 제가 따로 비교를 할 정도로 되나 보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말만 좀 제대로 이어지면 데미안도 어려워. 근데 이거는 재밌는 원서를 읽어보면 원서를 우리 그게 좋다고 해야 근데 나는 이게 디자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디자인. 이게 손에 읽기가 좀 좋아. 이게 짧아. 이게 다른 책보다. 맞아. 그래서 한 손에 이렇게 쥐고 보기가 편해 이게.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고. 나 한다. 하면서 가자고. 할게요. 파리대왕을 정치 우화 소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소설은 정치보다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이제 뒷면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와 있듯이 렐프는 문명 사회의 이제 지도자를 상징을 했고 그 돼지는 문명 사회의 지식인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제 잭은 야만 사회의 지도자고 그 사냥팀은 야만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먼은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는 선지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저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둠과 폭력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가대가 사냥팀으로 변하는 과정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 멧돼지를 학살하고 피를 묻히면서 즐거워하는 장면과 이들이 몸에 색을 칠하는 과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명성을 지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은 섬에 있는 짐승에 대한 막연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렐프와 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렐프의 등장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렐프는 어른들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야심을 이제 풀었었고 어른들이 들고 있는 메가폰에서 영감을 얻어 소라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돼지 역시 초반에는 렐프라는 지도자에게 비굴할 정도로 달라붙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또한 자신이 영국에서는 무시당했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섬에서는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파리대왕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야심에 의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오직 사이먼만이 가장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공포를 직시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억지스러운 설정도 없지는 않았지만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 분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과정이나 그 과정을 아직 미성숙한 소년들을 통해 오히려 잡념 없이 순수한 어둠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게 쓸 때 사람들 그 상징성이 되게 꽂혀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본 게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 저번에도 봤었지만 사이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좀 찡해서 그 사이먼이 죽는 장면이 그 어떤 광란에 빠져있던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결국에는 짐승으로 오인받아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 그리고 그 돼지 머리를 파리대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과 사이먼이 대화하는 장면이 참 뭐라 그럴까. 윌리엄 골딩이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 그 파리대왕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던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어떤 이중의 어떤 자아, 이중의 생각이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 자기를 좀 가장 심층적으로 봤던 사람이 사이먼 같아요. 수영이도 써왔어 이거? 써온 건 아니고 대충 정리하고. 네, 그 키워드만 썼어요. 근데 돌아가서 하자고. 돌아면서 하고 그리고 한번 싹 정리 한번 하고 마지막에 자유 토론하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한 거 독강 살짝 썼다며. 전반적으로 쓴 거 한번 하고 그리고 단락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맡았던 부분 살짝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난상으로 토론하는 거 이렇게 하자고. 또 자기 얘기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지겨워질 수 있으니까 딱 네. 규칙대로 가자고. 그러면 저는 좀 최대한 빨리 말할 때 되게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아요. 일단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내부의 이렇게 대화, 대립구도 그런 거랑 또 하나는 국가 간의 대립이랑 또 마지막 하나는 그냥 제가 떠오른 건데 학생들이랑 전경들이랑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랬던 그런 거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개인 내부에 그랬던 거는 처음에 애들이 딱히 막 막연하게 목표가 있어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막 처음 뭐랬지? 권력 싸움 제가 느끼기에는 권력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더 이렇게 대장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지? 렐프랑 잭과의 대립일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이건 이따가 킵해놓고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대립 구도는 1차원적으로 이 책이 2차 세계대전 때 쓰여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서 아 이게 뭐 나라 간의 전쟁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도 북한이랑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일본이랑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렐프 팀이랑 잭 팀이랑 대립하는 거를 네. 나라 간의 대립으로 봤다 이거지. 네, 나라로 보는데 그게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입이 됐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막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북한이랑 그냥 진짜 쿨하게 아 미안했다 이렇게 탁탁 하고 화해하면 어떨까. 왜냐면 너무 희생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나라 간에 막 정치 막 경제 막 다 얽혀 있으니까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나라 간에는. 막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고 그냥 학생 전경 이거 얘기는 중간에 책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뭐였지? 이 애들이 뭐 불과 얼마 전에는 뭐 선생님 이렇게 하던 애들이었다 이런 그런 게 나오는데 학생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시위하는 학생들 이렇게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학생들이라면서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진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발하다. 개인 내부 안에 이렇게 대립이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심리도 그 전공이거든요. 아니 상담. 근데 거기에 행동주의 뭐 심리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세계대전 때 나온 건데 사람은 환경만 갖춰 놓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주의 그런 건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얘네들도 이렇게 막 환경 속에 사람이 끌려간다. 갇힌 그런 데서 그리고 그랬던 적 있어요. 이라크였나? 미군이 이라크 그 사람들한테 막 옷 다 벗겨놓고 머리 이상한 거 씌우고 옛날에 막 그랬던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있었지. 네, 막 성적으로도 막 뭐 이상한 거 시키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 굴 같은데 걔가 숨어 있을 때 누구지? 렐프가? 네, 렐프가 숨어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막 오줌을 싸고 막 그럴 때 약간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이라크 그때 이러면서 진짜 막 아무리 소설이지만 이렇게 환경이 막 되게 막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구나. 근데 이거 행동주의에 반한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근데 아니 편하게 얘기해. 네. 행동주의에 반한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사가 그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를 보게 됐는데 교도소가 아니지 그 수용소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네. 말이 정리가 안 됐어요. 아니요 1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알았어. 너무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서 그래. 근데 이것만 하고 끝냈어요. 뭐였지? 근데 막 사람들이 다 막 나쁘게 변해가요 그 안에서. 근데 되게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아파서 일을 못해서 빵을 못 받은 사람한테 주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왜 그러다가 사람 마음에는 의미가 있으면은 그게 꼭 환경대로 이렇게 휩쓸리지 않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의사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여기 모임이 어쨌든 기독교적인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렇게 지킬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세워져 있으면은 환경이 어떤 게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를 얘기했어. 네. 이상입니다. 정리는 좀 덜 됐어도 그래도 많은 건 깨달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봐 생각.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좀 되면은 말하기가 편하니까. 오케이, 다음. 네, 저는 둘 중에 한 명만 하자. 예. 둘 중에 한 명만 하고. 전 짧아요. 아니야. 간략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앞에 수정이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다들 각자의 그 영국 그쪽에서 따로따로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평범한 아이들로. 근데 섬에 갇히면서 이제 슬슬 배는 고프고 이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멧돼지는 보이고 저걸 먹어야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교육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자아가 생각이 아니라 점점 이제 그런 원주민 야만인스럽게 오랑캐 이제, 같이. 예, 결국 오랑캐로 이제 그게 치달아나는 그런 거고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 환경이 사람을 변한다. 그 관점에서 자기 내부의 그 관점을 생각해봤고 하나는 그 야만적인 그 부류를 이 시대의 권력자,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잭이 걔가 잭 발음이 좀 세. 잭. 오케이. 아니 자꾸 왜 끊으시? 오케이. 잭이 왜? 잭이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고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막 자기 방식대 이끌고 갔잖아. 그거 보면서 이 시대에 막 자기 욕구만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이끌어가는 권력자를 좀 생각했고요. 그 래프 쪽에 파는 그래도 걔네들마저도 옳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를 옳게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래도 추악하고 어둠의 지금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류로 좀 생각해서 결국에는 많이들 죽어갔잖아요. 래프 쪽의 애들이 그런 거 보고 이 세상의 습사람의 단못을 결국 느끼게 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난상 토론하면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그냥 미리 한번 던져볼게. 네가 잭이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위해서 사람들 선동했다고 했잖아. 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서 선동 당한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또 두고선 얘기하죠. 뭐. 성화는 좀 안 했으니까 나도 좀 오늘 넘어갈게. 다솜이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어쨌든 느낀 거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읽는지 모르고 좀 난해하게 해가지고. 아니야, 그냥 읽으면 돼.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 그대로 읽으면 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소년 2명이 소라를 이용해서 다른 소년들을 집합시킬 때까지만 해도 15소년 표류기 같이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고 협동하며 어린 소년들을 잘 보살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상상했다. 점점 읽을수록 이 우리가 사는 어른들의 현실처럼 악해지는 전개는 뭐지? 하고 당황했다. 어쩌면 어른이고 아이고를 떠나서 강한 법이라는 통제가 없는 곳에서 정당한 권위와 협동이 무너지고 이성보다는 본성이 시키는 대로 바뀌어가는 저 모습이 더 사실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옳고 이상적인 이야기, 봉화를 상징하는 그것보다는 근시안적으로 앞에 닥친 것, 사냥을 따라가는 아이들, 정당함, 양심, 문명을 버리는 것으로도 부족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른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권위 있는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조건 행하기보다 가끔은 멈춰서서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속도보다는 방향을 찾아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 나는 법 없는 곳에서 어른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있는 곳에서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질문을 이 책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말에서 소년들은 다 같이 울었다. 죽고 죽이기 위해 쫓고 쫓기던 소년들은 나란히 구조되려 한다. 과연 그들의 관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 그들은 비록 문명 밖 세계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죽이려 했고 살인당할 뻔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죽은 친구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우리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모든 걸 용서해줄게.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될까? 아니면 저희가 날 죽이려 했어요 하고 해군 중령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살인 미수 및 살인죄로 야만인 아이들을 고소할까? 지금까지의 표류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벌어진다. 함께 협력에 협동한 아이들이나
독립적으로 나름의 훌륭한 생활을 한 표류기의 주인공들은 구조된 이후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을 테지만 파리대왕에 나온 소년들은 끔찍한 일을 겪었고 끔찍한 일을 행하였다. 인간의 내면의 악을 참 빨리 본 친구들이 사람을 믿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잔인함의 묘미를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이 경쟁사회에서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쨌든 보는 내내 쓸쓸함을 느꼈던 이 책 가운데 렐프가 가장 안타까웠다. 중심을 지키려고 했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그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영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독후감 같았다. 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막 들어오는 거 같지. 일단은 다 돌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우리 이제 정리했던 거, 요약했던 거 한 번씩 쭉 하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잘 토론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잘 토론하면 이제 엄청 얘기 나와. 말려도 막 이제 다 엄청 나와. 내가 1과부터 3과였나? 예, 형님이 1과부터 3과였어요. 내가 이번에는 정리를 제대로 못했어. 나도 사실 정리 못했는데 문자 보낼 때는 허접하게 하면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나는 한 번 더 읽어서 그런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정리를 잘 안 했는데 어쨌든 인터넷에 올리는 거는 내가 해서 올릴게. 네. 해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럼 1과부터 뭐라 그래야 되냐? 1번부터 가면 1달러부터 가면은 이제 소라의 소리는 그냥 도입 부분인 것 같아요. 도입 부분이고 말 그대로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게 궁금했던 게 이제 그게 좀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잭 팀은 원래 거기 와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같이 거기에 표류한 건지 이게 뒤에 설정이 나와 뒤에, 있는데 뒤에 설정. 25명이 이제 비행기 추락해서 네. 섬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표현이 좀 그렇게 싸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서 한 명씩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전개가 쭉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평범해. 다솜이 말처럼 1달락은 그냥 평범한 어떤 표류기.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뭉치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냥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이 이제 흘러가다가 이제 2과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슬슬 시작되는데 2과에서 보면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봤거든. 하나씩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할게. 산정의 봉화가 굉장히 큰 이제 문제로 대두되는데 봉화가 여기서는 정말로 이제 어떤 권력의 그 중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 살기 위해서는 이 봉화가 필요하긴 한데 봉화를 이제 어떤 중심으로 이제 딱 삼아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더라고. 중심이 이제 봉화로 딱 해서 잭과 랄프의 어떤 대립,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냐, 그 중간에 하나 있는 뭐라 해야 될까? 대립의 뭐 어떤 중도. 대립의 그 화두? 있잖아. 그렇지. 화두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물론 봉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막 랄프랑 둘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은 바닷가에 오두막을 짓는 거였어 막 하면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서로 간에 막 잭과 막 했던 얘기들이 아직은 분위기가 정돈되지 않고 이 리더의 리더십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 이 시점에서 돼지가 그 중심에서 인간 본연의 문제 제기를 하는 듯. 이름도 없어. 돼지가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데 그걸 줄 안 쳐놨네. 그게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 내가 줄을 쳐놨던 것 같은데. 이따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문제가 이제 조금씩 전개되는 그 마지막 3과에서 바닷가의 오두막. 이 오두막도 마찬가지 봉화랑 마찬가지로 화두야. 봉화를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오두막을 지어야 되는데 사냥을 간다 이거지 자꾸. 그래서 이제 그 화두로 이것도 두 번째 화두로 나오는 건데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두막 짓기를 도울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니까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해. 그러나 그건 손에 넣을 수가 없어. 이제 주고받는 말 속에 적대 관계가 역력히 나타났다고 이제 73쪽에서 이제 딱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됐구나.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봉화도 그렇고 오두막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사를 걸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인간 본연의 어떤 자기 욕심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세 번째 이제 바닷가의 오두막에 보면은 79쪽에 보면 두 소녀는 한 13줄 정도에 보면 두 소녀는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렐프가 잭한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잭한테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왠지 싫으면서도 아까 남기가 처음에 정리했듯이 잭은 야만적 지도자고 렐프는 그냥 문명사회 지도자처럼 보이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렐프가 잭한테도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는 거야. 이상한 그 느낌 있잖아. 저 사람을 증오하고 정대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없는 점이 있으니까 왠지 또 선망이 되는 모습이 이제 그런 게 약간 겹치면서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정리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제 심해져가는 캐릭터가 정착되어가는. 그래서 그렇죠. 렐프와 잭이 이제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갔고 그 사이먼의 어떤 갑자기 사이먼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정상적이라고 아까 얘기는 했는데 남기가 3가에서 보면은 갑자기 따라가다 딴 데로 빠져요. 네. 딴 데로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개인 행동을 하는 어떤 이상한 돌발 행동을 사이먼도 하는데 사이먼도 뭐 제일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었다고 하지만 사이먼도 살짝 상태가 좋지는 않은 그런 구도를 3가에서 나는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네. 4가 5가 뭐였죠? 준영이? 죄가 사과요? 4가 5가 아니 뭐였는지 왜 모른 척해 갑자기 또 연락이 아무도 안 됐어. 6과 7과인 줄 알았는데. 그래? 나오지 않았니? 4가 5가 누가 했어 그럼? 성화다. 네가 해야 돼. 아닌데 나 5과였네. 6, 7과였네. 체크해놓지 않았어? 네, 1, 2, 3이 민기 형이었고요. 4, 5가 준영이, 준영인데? 6, 7이 성화, 아, 진짜요? 8, 9가 수정이. 어디 정리해? 너는 이번에 들어왔잖아. 6, 7이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없어. 어차피 성화가 정리 안 했으니까 6, 7도 안 했고 4, 5도 안 했으니까 성화가 4, 5 하고 준영이가 정리한 데 하면 되지 그냥. 4, 5까지 읽었어? 그래서 4, 5까지 읽었을 저 거라고. 6, 7까지 읽었어. 그래 4, 5 정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보면서 이렇게 키워놨으면 줄 쳐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대충. 진짜 정신없이. 그러니까 색칠한 얼굴과 긴 머리카락. 이게 그 장면에서는 잭이라는 아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진흙 2가지 색깔의 진흙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그 치장된 모습에 이렇게 좀 빠져서 이렇게 약간 감상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런 과거의 그 어른들의 세계 그 세계에서 약간 벗어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과였고요. 그다음 바닷가에 오두막이라고 그다음에 3과가 바닷가에 오두막. 끝나.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당황하지 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계기로 이제 아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형성이 되잖아. 근데 짐승은 어쨌건 하나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랑 하늘에 있는 짐승이랑 똑같은 짐승. 진짜요? 그 인간이 있어요? 진짜. 그냥 다 상상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인데 그 존재가 그치, 하나야. 근데 그 존재 자체는 하나라고 생각했어 나도. 아니 근데 걔네들이 진짜로 본 거야 아니면 헛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 낙하산에 매달린 시체를 네. 갖다가 사람들이 그 짐승이라고 착각을 한 네.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과에서 꼬맹이들이 먼저 뭐 밤에 뭘 들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일단 여운을 띄워놔. 네. 그러고서는 잭이랑 사이먼이랑 그다음에 렐프가 같이 섬 탐험을 가잖아. 네. 거기서도 자기들이 짐승이 화두로 돼. 자기들끼리 문제를 네.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짐승이 이 책을 쭉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이 되는 거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공포를 자극하는 존재.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 짐승은. 그러니까 짐승이 긴급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인 거야? 그치. 낙하산 메고 탈출한 그 조종사가 짐승이야. 아 조종사가 짐승이에요? 낙하산을 맸으면 조종사겠지. 근데 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약간 물뱀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 처음에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훅 올라왔다는 네. 표현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뱀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뱀처럼 줄처럼 이렇게 막 매달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좀 아나 물뱀인가 이렇게 읽다가 뒤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했거든. 근데 좀 오과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딱 봤다기보다는 그냥 뭐라 하지? 약간 두려움만 심어주는 정도로 이게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 과에서는.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소개. 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봤다고만 이제 얘기를 해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사과에서 또 중요한 게 있었잖아. 중요한 게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과요. 랄프의 어떤 그 리더십 같은 게 약간은 좀 부각을 나타냈었던. 정리했을 텐데. 딱 비키지 않고 서 있었잖아. 네. 딱 비키지 않고 봉화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잭조차도 랄프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면서 약간 랄프의 리더십이 투박되고, 그런데도 뭔가 좀 찝찝해갖고 밤에 이제 회합을 하잖아. 그런 모습 속에서 랄프의 어떤 문명사의 리더십 같은 느낌이 들긴 했다. 그런 것 같다. 약간 그러면서도 회합을 다시 하면서도 참 마음이 찝찝한 거야. 뭔가가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서 얘기해주는 거야. 네. 체크를 저도 적으면서 지금 붙였거든요. 쓰면서 했거든. 나도 뒤에다가 이제 맨 뒤에다가 단락에다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걸 좀 써놨거든. 저 할게요. 하세요. 저는 일단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전투기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을 얘네들의 짐승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가 그걸 처음 얘기했죠. 그거 보고 짐승이라 생각해서 공포를 퍼뜨리고 발자국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늘을 나는 짐승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꾸 6, 7 마찬가지인데 그냥 잭이 애들을 이끌고 사냥부대라고 칭하면서 이 짐승 자기가 해쳐야 되는 몫이라고 자꾸 그 생각에 빠져서 원래 잭이 봉화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킨다고 말했고 당번대로 여기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거는 자꾸 봉화는 논외로 하면서 사냥에만 치중하는 그 진행 가운데 계속 이게 잭과 이제 래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6, 7은 7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7은 그냥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멧돼지 잡자, 멧돼지 잡기 막 놀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자와 높다란 나무. 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냥 물컹거리는 짐승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의 갈등을 심화되게는 그냥 요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세콤 아닐까요? 아니야. 특별히 그렇게 막 이렇게 뚜렷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쭉 약간 전개 느낌? 심화는 심화되지. 기승으로 올라가는. 예. 오케이. 그럼 8관. 수정했지. 저 근데 90 했어요. 90 했어? 8은 그러면 아는 거야 아무도? 다솜이가 한번 해볼래? 다솜이가 한번 해볼래? 다솜이 오늘 뭐 네? 한 거 없으니까 8가라도 한번 8가 해봐. 정리 그냥 싹 한번 해줘. 내용만 정리 싹 해줘. 네가 느낀 게. 어둠의 선물. 이게 뭐였지? 이제 어려워 보여. 아니 내용이 키워드 같은 거 좀 집어가면서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이제 잭이 래프를 비난해 가면서 항상 비난했지만 그래도 비난해 가면서 얘가 이제 빠져나가네요. 혼자 나가면서 몇 명 데리고 이제 분리되는
아 여기서부터 이건 뭐지 싶었는데 애들이 좀 분리돼가지고 갈대로 가는 걸 보면서 전 근데 진짜로 잭을 보면서 좀 아 이거 어리지만 정말로 개념이 없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봤구나. 사람마다 틀리구나. 이건 뭔가. 그때 얘기하겠지만 나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았거든. 아니 근데 달라요. 진짜로 이걸 보면은 아니 약간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진짜로 구조를 어쨌든 얘도 밟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될 대로 되라 하고 애가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맞아 여기 전에 내용이 산에 짐승이 있어가지고 다 가지 못하게 됐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돼지가 되게 신선한 생각을 했는데 굳이 산에다가 불을 피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냈고, 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오두막 옆에다가 하는데 아무래도 잭이랑 좀 큰 애들이 빠져나가니까 옛날처럼 수월하지 않은 그런 이제 조금씩 힘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둠의 선물은 뭐죠? 너도 헷갈리지 마. 네 이게 저 진짜로 아까도 이게 다른 단락별로 분들은 좀 요약을 해야지. 네 다른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큰 따옴표 말고 이게 되게 저는 약간 거슬. 그래서 이게 토론도 가능한. 어둠의 선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잭이랑 그 일행들이 돼지를 이제 잡는 그 부분. 근데 그 202페이지인데 묘사가 굉장히 좀 잔인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돼지를 그러니까 멧돼지를 사냥을 하는 그 장면을 단순히 사냥을 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제 써가면서 그게 되게 잔인하고 이제 원시적으로 돌아가는 그 반환점으로 딱 작가가 만들어 놨던 시작점 이제 원시로 돌아가는 어떤 시작점. 그 친구들이 이제 광기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피로 물든 손을 갖다가 얼굴을 만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놓고 이제 약간 변하는 장면. 엉덩이를 바로 놓아. 그걸 보지 말고 중간에 말하고 어딨어. 어둠의 선물은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떤 주고 어떤 죽음은 사이먼이 죽음이에요. 그 잭이 아이들, 그러니까 렐프랑 잭 이렇게 애들 나눠져 있는데 렐프 쪽에 아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렐프는 자기네 이렇게 애들을 찾으러 잭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딱 보니까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적대 관계였는데 막 고개를 이렇게 주니까 뭔가 마침 배도 고프고 렐프도 그래서 좀 호의적인가 이런 거 그냥 일단 받아 먹긴 먹었는데 맞아. 갑자기 잭이 내 패에 들어올 사람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대놓고 딱 와라. 그래서 또 몇 명 애들 눈치 없이 그냥 또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막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잭이 너무 이렇게 흥분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막 뭔가 자기 권력도 얻었겠다 뭐 이렇게 막 신나는 바비큐 파티 하는 게다 그러다가 사이먼을 짐승인 줄 알고 죽여요. 근데 사이먼이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귀신처럼 나타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사이먼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괴물, 짐승 그 존재를 알고 이게 진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시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온 건데 뭐 애들 모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야 뭐 짐승이다 막 이래갖고 막 죽이고 그 사이먼은 죽게 됩니다. 소라와 안경은 또 좀 뭐라 해야 되지? 잭이 그 누구냐 돼지의 안경은 빛을 모아서 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또 뺏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막 돼지 안경을 뺏으려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때리고 이래갖고 결국에 애들은 이렇게 막 난장판이 되고 안경을 뺏기고 그래서 돼지는 안경이 없게 지내게 됩니다. 없이 끝. 그럼 돼지가 안경 뺏긴 게 중요한 사건이었어? 소라와 안경에서?
안경이 제목이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공격한다. 이게 주된 그거 같아요. 그 상징으로서 안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10장부터 12장까지 했으니까 나도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수정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했잖아요. 그 잭 일행이 이제 불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걸 강탈해오자. 강탈해오는데 그 돼지의 안경을 빼앗자 해서 한밤중에 야습을 한 거잖아. 밤중에 야습을 해서 뺐는데 여기서 그 대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소라를 뺏는 게 아니라 안경을 뺏었단 말이야. 소라는 원래 문명세계의 권력을 상징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잭이 이 책 이전에 소라를 가진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룰을 자기가 무시를 해버렸잖아. 그리고 국화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 그 왕자와 같이 이제 통나무에 앉아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잭한테는 이미 그런 자신의 권위의 상징이 다른 걸로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된 거고 이제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것 그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10장에서는 소라와 안경이라고 이름을 굳이 붙였던 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소라는 많이 나오질 않았잖아.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이제 기승전결해서 결론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 그 랄프와 돼지가 그 빼앗긴 안경을 되찾기 위해서 그 성체 바위 쪽으로 가잖아. 그 잭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돼지가 굉장히 여기서 연설을 그 결의에 찬 연설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경을 돌려받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네가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돼지가 책 그러니까 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돼지는 굉장히 이제 좀 주눅들어 있는 캐릭터였는데 여기서 폭발하게 돼.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갔는데 자기들이 이제 문명이니까 이제 토론을 하러 간 거잖아. 말로써 표현을 하러 갔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폭력으로 대답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빼앗아 간 거는 이제 정중히 항의를 했는데 날아오는 것은 이제 야만인으로 변해버린 그 잭 일행의 조롱과 폭력이었고 그리고 잭과 렐프가 여기서 결투를 하게 되잖아. 서로 그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되다가 문지기로 있던 로저가 그 바위돌을 굴려버려서 그 밑에 있던 돼지가 깔려서 튕겨나가서 죽고 가지고 있던 소라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거는 그 소라가 깨져버렸다는 거는 이제 어떤 문명세계의 와해, 그러니까 나는 문명세계의 와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소라의 그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게 첫 부분에 있었거든. 그렇지. 소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을 상징했던 어떤.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을 뛰어넘어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페이지가 20페이지에 소라는 볼 수는 있으나 만져볼 수는 없는 것이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 렐프는 신이 났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윗구절에 소라 껍데기는 재미있고 보기 좋고 이렇게 하고 백일몽의 생생한 환상 그러니까는 볼 수는 있는데 만질 수 없는 어떤 환상 신기루 같은 그 존재였는데 그거를 손을 집어서 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비한 존재를 내가 취했기 때문에 이게 권력의 상징이 된 거야. 그렇잖아. 신기한 물건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된 거지. 이 권력의 상징이 바로 문명의 상징이 됐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야. 마지막 11장에서. 11장에서 깨져버리고 돼지는 죽고 그리고 패거리가 4명이었잖아. 렐프랑 돼지랑 샘이랑 에릭. 샘 에릭은 쌍둥이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가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엔 잭의 패거리로 끌려 들어가게 돼버리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12장이 이제 몰입군의 함성인데 렐프가 혼자 남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적의 추적군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다가 숲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숲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잖아. 렐프를 찾기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을 보고서는 그 군함이 아이들의 존재를 발견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절정으로 확 치달았다가 훅 꺼져버린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렐프가 되게 그 장교를 보면서 서럽게 울잖아. 사라진 인간성과 죽은 두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그냥 아까 다솔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안해. 다솔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잘해놓고 왜 이거?
잭이랑 래프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그 래프는 마지막에 울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목격을 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그냥 어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슬펐던 것이다. 그리고 작가는 결과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썼다고 했으니까 그 장면을 54년? 네, 그거를 이제 여기에 끝난 거 대입을 아니야? 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54년에 발표된 책이라고 그렇죠. 네, 끝나고 맞지. 났어요. 네. 우리나라 광복 그렇죠. 지나고 나서 2차 끝나고. 그때쯤에 어떤 그런 인간 문명의 야만성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슬펐던 이때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그런 작품이 많이 나올 때였어. 인간에 대해 이제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조가 나오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나서. 잠깐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은 20 몇 년도 31년이었나? 아니. 1941년. 대공황 이후 대공황 대공황 1931년인가 그럴까? 내가 대공황 알기로는. 19년 아닌가? 29년. 그래서 네. 이제 계몽주의나 이런 이성주의로 이제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무너진 거지. 그런 시기에 쓰인 책이지. 이게. 배경은. 이 시기에 맞아 형님 말처럼 이 시기에 쓰인 책들이 다 우울해. 그러니까 나는 좀 이 책을 처음으로 하기엔 조금 약간 우리끼리 좀 약간 좋긴 한데 너무 신학적인 함의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뭐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우리가 너무 우울해지지 않나. 처음부터 인간에 대해 너무 실망하면서 시작하니까. 근데 참 이게 인문학 쪽 책은 뭐라 그럴까 좀 고전 소설이나 이쪽은 밝은 책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도 봐도 다 죽잖아 마지막에. 네. 그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내가 이게 안 될 걸 알면서도 도전을 하는 게 이제 영웅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인문학이 갖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그냥 좀 인간은 굉장히 불쌍하고 좀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같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인간 믿지 말아라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믿을 건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해.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좀 약간 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약간 이 책이 그런 느낌을 주는 인간을 너무 믿지 마라.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고 우리가 언젠가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사상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너무 우울한 책으로 들어와서 서로 간에 약간 보면서 불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아까 생길까 봐. 수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드하잖아요. 읽는 것 자체는 모험 소설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이제 좋았어. 좋았지. 싫어하잖아요. 나는 좋아. 난 전에도 읽어봤고 좋았는데 약간 수정이나 이제 다솜이 같은 경우는 이 15소년 표류기 뭐 그거만 보다가 갑자기 그거 무너지고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인간 존재에 대한 우울함과 저는 보면서 얘기 쭉 들으면서 갑자기 신학적인 거랑 접목을 하시니까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그거 갖다 생각했어요. 약간 애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사나보다 하는데 갑자기 해군 그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딱 나타나잖아요. 약간 예수님 재림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막장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오셔서 생각도 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책인 것 같아. 이것보다는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 사는 모습이 이것과 다를 바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제 좀 그래서 이제 뭐 이따 다 나올 얘기들이지만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져보고 싶었어. 이제 하면서 수정이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차피 이거 얘기하면 또 토론 난상이 되겠지만 그러면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경과 어떤 학생 또 뭐라 그랬지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불신이 피어나고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이 됐다 그랬잖아. 근데 뭐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네가 마지막에 그들을 이어주는 건 과연 뭘까? 이 사회를 지탱해 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너는 이제 어떤 그런 게 너만의 이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싶었어. 수정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 아까 들으면서 그럼 그걸 지탱해 주는 건 뭘까? 그들을 하나 되지. 그러면 인간들이 다 본연이 다 이런 점들이 다 있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 이걸 읽으면서 우리랑 너무 컨셉이 맞아 좋았잖아. 내 모습이다. 딱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았어? 저는 아니요.
난 솔직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 렐프를 보면서 렐프가 문명인의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그쵸. 결국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렐프도.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 느꼈는데 그럼 그들을 과연 하나 되게 해주는 게 뭐였을까?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 해봤어. 수정이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근데 저는 그걸 지탱하는 게 신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뭐 믿는 롤모델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가치관 믿는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 되고 그래야지만 진짜 사람이 자기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인간 본연 그런 감정대로 살면은 그런 게 결국에 파국으로 다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 오시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신념이 인간의 어떤 대립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파리대왕 책 보면은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게 소수가 등장을 하잖아. 네. 이제 렐프 결과적으로는 렐프가 됐지. 이제 사이먼이랑 돼지 다 죽었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그 수가 적잖아. 소수잖아. 네. 근데 세상은 항상 다수 때문에 움직이잖아. 그쵸. 이거는 이 괴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어때?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잖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신념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제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보통은 후자가 더 많잖아. 그냥 이렇게 기분 따라 흐름 따라. 이거는 격차가 내가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히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현실에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어떤 거? 너는 그 괴리감을 어떻게 생각을 해? 미안. 빡세 여기 아니 몰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딱 그냥 아니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말이 있어? 맞아. 어렵다. 그래도 소수가 계속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소수로 인해서 뭐 이렇게 면하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수가 더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다수 가운데서도 공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다수를 또 움직이는 소수, 그러니까 항상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수들이 이렇게 소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들도 다수를 이렇게 뭔가 강력한,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만약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신앙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생각했는데 좀 처음에 봉화라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화제로 이렇게 제시가 됐잖아요. 근데 봉화라는 게 필요한 그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조라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봉화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봉화를 자꾸만 이게 왜 필요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처음에 분명히 봉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조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이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수정이도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가 다수를 움직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수였던 사람들 내에서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봉화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거 마지막 끝이라는 것을 구조라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변질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처음에 그들이 처음에 인정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질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든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성화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봉화라는 뭐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목적이 무너진 순간부터 깨지는 것 같아서 좀 잘 짚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구원이랑 연관시키니까는 이해가 좀 되네요. 구원이라고까지는 연관시키고 싶진 않아. 형님, 저는 근데 이거를 아까 다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본 게 이 사람 여기 있던 소년들이
구조를 바랬던 거잖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기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봉화를 피웠던 건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얘기했던 것처럼 다수자 내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만들어놨던 체계들이 무너지고 구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봉화만이 그들을 살게 해주진 않잖아. 갑자기 봉화만 있고 돼지 산돼지 안 잡아갖고 안 먹으면은 죽잖아. 그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게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물론 하나가 돼주게 하는 어떤 목표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약간 율법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냥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런 생각들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민기 형상의 공감. 근데 그러니까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통성 없이 랄프도 그렇고 랄프가 만약에 현명한 운명 지도자였으면 그러니까 목표하고 현실에 가장 필요한 거 있잖아. 그치. 직시적 필요한 거 그걸 그거를 같이- 조율해서 그렇지. 같이 예, 맞아. 같이 했어야 이게 진정한 지도자였지 않았나. 너무 그렇게 통합진보당 같은 느낌이 들었어. 생각하거든요. 저도 통합진보단 느낌. 너무 멀리만 봤다 이거지 가까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조화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했어. 그런 면에서 잭을 끌어안지 못했던. 예, 그거는 확실히 랄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기엔 잭이 너무 공격적이고 애가 너무 그렇지, 드세고 그렇게 생각-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먹을 거는 아예 좀 생각을 안 했잖아. 근데 랄프는 아예. 근데 여기서는 이미 먹을 게 과일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나오진 않았었잖아. 우린 소설 내에서 맞아. 그걸 네. 설정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이제 얘네들은 잭 일행이 결국에는 고기를 찾아갔던 거는 그 맛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거를 또 성경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만나를 약간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고기를 달라고 얘기했던 것과 나는 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아까 그 성화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즉흥적인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가 버린 그런 일행이 잭 일행이었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감이었지 잭도.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가 성가대를 이끌고 있었고 걔네들을 조율할 수 있었지만 랄프랑은 조금 달랐던 게 그 성향 그 처음에 1장 2장에서 캐릭터들의 성격을 보여주잖아. 근데 여기서 잭이 사이먼이 쓰러졌을 때 성가대원 한 명이 일사병으로 쓰러졌을 때 잭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맞아, 맞아. 내버려 두라고 애들을 땡볕 아래 그냥 세워두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잭은 굉장히 성격이 좀 포악한 네. 그런 리더자였다. 냉정하고 냉정하고 네, 정이었고. 자기만 아는. 근데 랩 처음엔 이 웃겼던 게 뭐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참 저도 이거 인터넷 한번 찾아봤거든요. 내용이 어떤가. 근데 평이 대체로 좋은 평이지. 좋은 평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안 아니 그 얘기가 구조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랄프도 초반에 그려졌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인물로 그려지지 맞아 않아요. 막 돼지라 그러고 네. 계속 싫어하는 거 되게 네. 막 집요하게 하고 근데 리더십은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작가가 굉장히 리더십 있는 모습으로 또 묘사를 했지만 그런 성격이었는데 잭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랄프의 단점이 좀 많이 가려진 네. 느낌이었었어. 좀 저- 그런 게 있었어. 저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이렇게 봤어요. 둘 다 완벽한 그게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책을 읽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인 같은 거 할 때도 완벽한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사실 그들도 똑같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랄프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 뭐 돼지하고 막 하고 뭐 이렇게 오빠 말한 데 융통성 없고 그런 거고 또 잭은 뭐 다른 면에서는 또 이렇게 장단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작가가 그렇게 막 완벽하게 만든 그러니까 의도된 게 아닌가 부족하게 만든 게. 인간은 한계가 있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갈리는 이유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는 랄프가 했던 게 형님이랑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봉화를 피웠어야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제일 우선해서 왜냐하면은 살아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였잖아. 물론 그 섬에서 연명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준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다 조율하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최우선순위는 봉화라고 나도 생각은 하거든.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 내가 연명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고
여기서 애들이랑 이렇게 좀 질서를 세워놓고 잘 지내려고 하는 거, 그 오두막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이 섬에서 살아서 구조되기 위함이었던 거였잖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나는 봉화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렐프가 틀렸다고는 생각을 안 해. 다만 그 친구가 갖고 있던 리더십이 좀 모자랐던 거지. 한계에 부딪혔다고는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동료들도 다 죽인다.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독후감을 쓸 때 팔을 세 개로 나눴잖아요. 렐프 쪽, 그다음에 잭 쪽, 그리고 사이먼. 그 사이먼을 나눴던 이유는 사이먼은 약간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질적인 인물. 그러니까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렐프 편도 아니고 잭 편도 아니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인물인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마지막에 캐릭터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그 캐릭터라고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걸 봤고 그리고 나는 사이먼의 행적이 계속 나한테 와닿았던 거는 그 성경에 나왔던 선지자들도 계속 그 배척을 당했잖아. 자기 어떤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이먼도 마지막에 결국엔 죽임을 당했던 거였잖아. 그게 진실이 아니고 공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건데 저건 그냥 시체일 뿐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오인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여기 등장했던 캐릭터들은 총 3파벌 그리고 굳이 또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군함 마지막에 구조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저 되게 동의하는 게 진짜 이질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단어가 되게 맞는 게 아까 민기 쌤이 갑자기 민수라고 해야지. 그래. 민기 쌤이 아까 나한테 왜 아니, 웃냐 나만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얼굴에? 그게 아니라 아까 한 1, 2장인가 그쪽에서 갑자기 사이먼이 돌발인 거 근데 막 그거는 맞아. 그거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뭔가 사이먼이 뭔가 좀 다른 이렇게 막 세계 4차원 혼자 막 생각하고 약간 그런 끼가 있구나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작가가 사이먼이 이렇게 막 혼자 막 죽고 이런 외로운 뭐라 해야 돼 선지자 뭐 그런 진짜 그런 걸 의도한 게 아닌가. 맞아. 약간 그런 것도 깔려 있을 수 있겠지 그 부분에서. 그리고 저는 그 아까 형이 말했잖아요. 그 언제든지 과일 따먹고 배부를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했는데 이 책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쓰신 책인데 그 전쟁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얻으려고 전쟁을 하고 더 얻으려고 이렇게 나라 간의 경쟁을 벌이고 그런 모습도 이 소설에서 좀 묘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잭을 왜 성가대장으로 그러네. 대박이다. 그것도 맞는 왜, 말이에요. 왜 그런 걸로 왜 역할을 이렇게 했는지 하필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맞아. 네 말이 맞는 게 왜냐하면 그 근데 그게 찬양팀 성가대원이 진짜 찬양팀 그거야? 여기 나왔던 번역이 성가대. 제대로 성가대예요. 알토 소프라노 사장조를 부를 수 있다니까. 실제 성가대 아니라도 근데 교회 성가대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당연히 교회 근데 영국인가 청교도 약간 네. 그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쪽도 약간 그런 완전 예리하다. 그런 어쨌든 교회 그게 교통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리더십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뭐 실력을 중시하거나 이 사람들 뭐 보니까 뭐 대회도 나가고 이런 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얘네들이 그런 아닌가? 거보다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갖고 있는 성가대는 약간 그렇잖아. 지원자들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10대를 성가대잖아. 실력. 그러니까 왜 그거 생각을 하면 돼. 프랑스 나무 십자가 목걸이 성가대 기억나? 네. 그 막 그 10대 소년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막 빡시게 시키는 그 사제복 같은 거 입혀가지고 네.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기강이 확실히 잡혀 있잖아. 그 기강이 잡혀 있으니까 그 리더한테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부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부터 유럽은 교회에서 쭉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있었으니까 기독교적인 분위기였지.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그 보수적인 권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잭한테 반영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로저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얘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사정 없이 그냥 사악해지니까.
이게 소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그게 좀 있었어. 인물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한 명씩 인물 분석을 좀 했었으면 더 근데 좋았을 저는 그게 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생각되는 게 이 작가가 왜냐면 오빠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 의도적으로 작가가 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의도가 없는 건 없지. 그러니까 성가대를 일부러 한 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성가대 그렇게 막 신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이렇게 포악해질 수도 있고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지? 로저도 처음에는 되게 의리 있게 나왔어요. 막 사람들 다 막 뭐 위로 안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잭이랑 뭐였지 넬프였나? 그 사람이랑 아무도 안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가겠다고 그러면서 의리 있었구나. 의리 있었는데 이게 권력 구도로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좀 아첨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걸로 일부러 변질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인물이 일관성이 없다 그런 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는 그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런 환경 근데 이제 수정이 말도 맞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렐프도 끝에 가서 캐릭터가 살짝 변했고 돼지도 끝에 가서 캐릭터가 살짝 변했어. 이게 그 시대 인물상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걸 거야 아마. 네.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렐프도 뭐 지식인이었고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그래서 무시받는 지식인 어떻게 보면 돼지요. 다 구도가 있는 것 같아. 네 말대로 수영이 말대로 작가가 하나도 의도 없이 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성가대원도 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민은 좀 하나 또 한 가지 더 화두 던지고 한 번 더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니? 아니 그냥 저의 얄팍한 궁금증인데 그 자줏빛 반점 있는 친구는 행방불명 된 이유를 언급이 안 됐죠. 그 소년? 어린 소년? 불에 탄 거 아니에요? 걔 그냥 아예 언급이 아니 그래서 이거 맞아요. 이거 전 그 시체가 걔인 줄 알았는데 낙하산이라는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 맨 마지막에 뭐 2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사실은 그 소년도 이제 해석마다 좀 다르더라고. 인터넷을 찾아봤어. 그래서 해석마다 달라. 불에 타 죽었다도 있었고 진짜로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아까 다솜이가 얘기했던 것 그냥 묻히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랬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3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꼬맹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아니면 못 켰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반점 있는 아이가 불이 나고 막 뭐 챙겼어야 했어 누가 이랬어요. 뭐였지? 돼지가 누구한테 막 챙겼어야 됐어 이랬는데 그 불 사건 이후로 애가 등장을 안 해서 저는 얘가 불에 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형님 아까 뭐 말씀하셨어요? 뭐 한 가지 정도 더 화두를 던지고 좀 토론하다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도 해보고 한번 해봐. 내가 또 던지면 또 내가 궁금한 것만 또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다기보다는 아까는 좀 그 괴리가 물어보셨을 때 개인을 보고서 신념을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게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들도 각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근데 좀 저는 그걸 좀 저의 신념 그런 거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아까 제가 개념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잭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만 딱 봤을 때 사람으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부족하다고 느낀 건 확실히 법에 강함이 없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리더자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현실이지만 근데 우리 문명이랑 가장 다른 게 법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책을 읽으면서 이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빠진 부분이 뭐냐면 공부를 시키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흔들리고 결국엔 막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우리도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교육까지 아니요 상담이래요? 교육부 장관 기독교 상담이에요? 네. 상담이에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컵도 이렇게 물도 이렇게 막 마시지 않고 컵에다 마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일어날 때 의자 집어넣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이유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는 좀 교육의 부재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솜이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며 누가 교육자가 되며 그런 분위기가 약간 그래도 좀 이 소설에서는 애기들이랑 걔네랑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좀 그래도 좀 큰 애들이 뭐 완전히 절대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좀 그 나이에 이렇게 같이
한 뭐 얼마나 있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같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좀 규칙을 세우고 해가지고 애기들한테 좀 가르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뭐 이렇게 소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외에 좀 부족했다. 근데 소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 빠져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여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만 등장을 하고 여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이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가 쉽게 이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만 되어 있고 그 나이대가 비슷한 연령대가 대립하고 헤어지고 인간 갈등에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 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배제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자가 없어. 다솜이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좀 이게 지도자를 이제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게 좀 그래 얘기했잖아. 그런 완벽한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럼 다솜이가 봤을 때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또 봤는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부터. 완벽까지는 될 수 없죠.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지. 이게 우선 좀 저는 지도자는 사람을 보는 눈과 판단력 그리고 사람들 간에 신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타워를 봤어요. 타워 영화 보셨어요?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가야지. 설경구가 지도력, 리더십 짱인 거예요. 상황 판단력 장난 아니고. 설경구. 설경구. 완전 멋있어요. 진짜 보세요. 최고. 알았어. 2시간 내내 집중력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팝콘 계속 먹으면서. 팝콘 바닥까지 비웠어요. 알았어.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에서 잭하고도 좀 걔가 좀 약간 넘버 2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걔를 이렇게 자존심만 그렇게 뭉개버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세우기 위해서 이거 좀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잘했다고 생각해 우선순위를 세우고 넘어갔어야 했어요. 근데 걔가 어쨌든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좀 토닥여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걔가 좀 리더가 된 게 사람들이 쟤를 알아서 예를 들어 뭐 오빠가 됐으면 내가 오빠를 알고 이 사람이 오빠를 알고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자질이 충분히 있다 해서 리더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소라 불고 있으니까 리더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랑 신뢰감을 구축하면서 자신이 리더가 될 자질이 있고 내가 리더가 되는 게 맞다 이거를 좀 신뢰감을 구축했으면 좋았을 텐데 밑에 있는 애들이 결국 나중에 잭한테 그냥 먹을 거 찾아서 가버린 이유가 굳이 뭐 얘한테 있어야 할 이유가 소라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것도 부족했고 그러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지도자를 본 적은 없잖아. 근데 그지? 네가 존경하는 위인이라든가 위인이라기보다도 좀 살면서 그런 멘토가 없으셨나요? 맞아.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렐프가 지도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그 소라의 신비성에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작가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소라를 굉장히 신비로운 물건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신물을 취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원시 사회에서는 그랬던 거였잖아. 그리고 잭이 그 지도자가 됐던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사냥감을 잡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되게 그 육체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결국엔 리더 자리를. 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 그러면은 만약에 렐프가 지도자가 아니었고 만약에 잭이 지도자였다 소라를 가진 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 그냥 처음부터 볼 것도 없이 막장이었겠지. 막장이었을 거라 생각해. 반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막장. 근데 그거는 또 모를 일이라고 봐. 사람이 변하는 게 잭이랑 렐프가 애증을 느낀다고 했잖아. 렐프가 잭한테. 근데 그게 서로 느낀 거야 아니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거야? 랩 혼자 느낀 거야?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었으니까 근데 아까 렐프가 여기에 걔한테만 느낀 거였지. 서로 하고 있었어? 네. 아까 27점이었나? 아니 근데 만약에 근데 렐프 그게 서로면은 약간 이상한데? 왜 서로 느끼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짜증난다 근데 그치. 에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그 비슷한 친구가 있잖아. 여러 친구가 있지만 약간 지도자격인 친구도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근데 그 무리 중에 2명이 있는 거야. 그런 친구가. 그럼 서로 이해는 되잖아. 이해는 되지만 얘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솔직히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에는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서로의 처지는 이해는 해주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잭이 만약에 됐었으면은 더 엄한 규율로 다져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해봐. 어떤 면에서는 잘 됐을 수도 있고 더 추악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 나는 잭이 과연 지도자가 될 수 있나?
해봤는데 나는 또 나름대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잭도. 네, 아까- 잭을 뭐 자꾸 밀어붙이니까 잭을 완전 쓰레기처럼. 왜 우리 내 친구 잭한테 왜 그랬어? 잭 나 사랑하는데. 안돼. 제게 안 돼가지고 저 삐뚤어진 거라고 약간 생각하실 아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안 돼서 삐뚤어진 거 그럴 수도 오히려. 있겠다. 그러니까 잭이 만약에 처음부터 됐었으면 약간 좀 저는 그런 느낌은 약간 살살살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잭도 약간 막 야만적인 극단적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근데 참 그래요? 이거는 안 됐다고 야만인으로 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나도 다소 근데 약간 야만이라기보다는 삐뚤어지면 이제 맞아. 극단적으로 가는 게 그런 성격을 야만이라기보다는 봤거든요. 약간 좀 거친 어떤 성격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솜이가 말한 것처럼 쓰레기. 진짜 쓰레기라고 한 적 없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나는 들었거든. 완전히 뭐 잭이 됐으면 완전히 망가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리에 따라서 또 잭도 나름의 어떤 다른 리더십을 발휘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렐프도 그래. 난 렐프를 보면서 나는 약간 동질성을 느꼈어. 렐프한테 나는 렐프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렐프의 어떤 면이 좀 동질성 느낀 면도 있었는데 렐프가 조금 잭한테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잭도 세워주고 가끔 하면서 해주고 그러고 자기도 이제 잭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걸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대화가 부족했어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우선 리더가 딱 된 다음에 제가 좀 오 하고 감탄했던 부분이 뭐냐면 물론 성가대원들은 너의 뭐 소속이다. 맞아 그 얘기가 있었지. 그래서 오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성가대원은 원래 소속이었잖아. 그쪽 소속이었잖아 원래부터가. 근데 진짜 제가 걔네들한테 정말 실망했던 부분 이게 진짜로 동화가 아니라 정말 장난 아니구나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살인을 해놓고 그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해놓고 그거를 즐기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심지어 고문도 하고 고문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그 살인을 막 하고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부분에 12살밖에 안 된 어린 것들이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고문까지 한 건 모르겠는데. 고문 묶어놓고 쌍둥이. 한 게 있었어. 쌍둥이. 쌍둥이들 고문. 어떻게 고문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게 그 4장에 이제 잭이랑 사냥팀이 이제 색을 몸에다 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멧돼지를 잡을 때 그런 야만성이 이제 폭발했다고 하면은 그 시발점은 그 이제 몸에다가 칠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얼굴에다가 색을 칠한다는 의미 자체는 자기를 숨기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은신을 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은신을 한다는 얘기는 익명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익명성이 갖고 있는 폭력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가장 사람들이 욕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랑캐라고 명명된 그 사람들은 다 색을 칠하고 있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고 그냥 단체야. 그냥 단체일 뿐이야. 폭력성을 가진 단체일 뿐이고 개개인의 어떤 개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것도 여기서는 좀 되게 좀 진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익명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 맞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르겠어. 이 당시에는 인터넷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봤을 땐 내가 봤을 땐 이 문제가 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색을 칠함으로써 그러니까 잭은 자기만이 머리털이 붉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걔만 구별이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똑같은 거냐. 빨간색, 파란색, 얼룩덜룩한 애들일 거 아니야.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층이 구별이 되고 익명성에 묻혀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한 크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거지. 그게 약간 여기 이게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군인들의 그런 개인성, 개성 이런 거 다 죽이는 거. 나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만하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저도 잭은 맞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가 래프랑 잭이 바뀌었으면은 잭이 오히려 더 상황을 더 이끌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미 여기서는 만약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자가 의도한 게 있으니까 의도한 게 너무 심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아까 막 자꾸 누구지? 렐프가 막 못해줬다고 하는데 잘해줬어? 그게 아니라 그 이유는 그러니까 렐프가 이렇게 뒤에서 많이 이렇게 해줬더라면 이런 거. 근데 이 작가는 처음부터 이 인물들을 다 어린 애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이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리니까 막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을 할 수 없었다 이랬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어린 애들이라는 그런 한계점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 동감 나도. 다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한번 끊고 가자 우리.